자, 자동차용 가솔린 연료의 물리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가솔린, 휘발유죠. 인화점은 약 마이너스 40도씨 이하이다. 인화점은. 자, 불이 붙는 것을 인화라고 하고 불이 스스로 붙는 것을 발화라고 하죠. 그래서 휘발유는 불을 갖다 대면 팍 붙습니다. 마이너스 40도씨에서도 그 met에서 인화점이 돼요. 불이 붙어요. 근데 경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디젤. 불 갖다 붙이면 안 붙죠. 잘 안 붙어요. 대신에 자기 스스로는 불이 붙어. 언제? 압축을 시켜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기 스스로 불이 팍 붙어버려요. 그래서 압축 착화기관이고 이거는 전기 점화기관이죠. 점화기관의 휘발유고, 자, 비중은 약 0.65에서 0.75 정도다. 물보다 가볍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물하고 섞어 놓으면 기름이 물 위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비중이 물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량은 약 11,000칼로리/kg으로서 경유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같은 배기량일 때 있잖아요. 같은 배기량일 때 휘발유, 경유, 디젤차 그러면 굉장히 힘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배기량일 때는 휘발유의 연료 자체의 이 발열량이 더 크기 때문에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크게 만들죠. 크게 만들어서 큰 폭발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연 발화점은 약 250도씨로서 경유에 비하여 낮다. 아닙니다. 자연 발화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유와 휘발유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노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연소죠. 연료가 연소가 돼서 완전 연소가 돼서 배기구로부터 나가야 되는데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카본이라고 하는 끓음이 조금씩 생겨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실린더 연소실 안에 낀다든가 거기에 고착이 돼가지고 점점 덩어리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끓음이라는 거 있죠? 끓음. 가마솥 같은 거 볼 때 까만 끓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소실 내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소실의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은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 것이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다 보면 점화 플러그의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이 약간씩의 돌출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자주 껴요. 그러나 점화 플러그 자체도 자기 청정 온도라는 것이 있어서 약 450에서 600도씨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끓음들을 자꾸 태워서 깨끗하게 자기 청소를 해요. 그러나 이상 연소가 되게 되면 연소의 물질들이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해 가지고 카본이 더 많이 생기다 보면 과대하면 자꾸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쌓여 있는 것들이 나중에 다시 폭발로 인한 열점들이 생겨버려. 까만 불씨들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연료가 들어왔을 때 점화 플러그로부터 고압으로 인해서 불을 붙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열점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의 시기가 틀려져 버리죠. 그러니까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압축 TDC 전 10도 정도에서 먼저 불이 붙어서 그걸 이기고 나가서 아까 우리 문제 풀어봤죠? TDC 다음에 10도에서 15도 정도 크랭크 각으로 봤을 때 그때 완전 연소해서 빵 하고 터져갖고 피스톤을 눌러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상 연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불이 붙거나 또는 너무 늦게 붙거나 하게 되면 폭발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쿵 하고 소리 나는데 뭐라 그래 이거? 노크라고 하죠. 노킹. 이상 연소가 바로 노킹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화염 진행 거리를 단축시킨다. 이 화염 진행 거리라는 건 뭐냐면은 연소실 내에 점화 플러그가 이렇게 있으면 불이 여기서 빵 하고 붙어버리면 이 안에 들어와 있던 연료에 불이 점점 번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화염 전파 속도라고 합니다. 이 화염 전파 속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너무 길면은 길게 불이 번져 나가는 동안에 피스톤은 가만히 있나?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최적기의 변화가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료에 뻥 하고 폭발할 수 있는 그 폭발력의 힘들이 틀리기 때문에 노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면 안 되고 짧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염 진행 거리를 단축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착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불이 잘 붙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염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와류를 증가시킨다. 와류를 증가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카브레다 방식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이클론이 뭐 해가지고 공기만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요즘은 다 공기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인젝터로 연료를 쏴주는데 예전에는
기화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료를 안개처럼 뿜어서 같이 들어갔죠. 이때 연료가 막 유동이 심하면 와류가 이러는 것은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공기가 이게 돌게 되면은 그만큼 화염 전파 속도가 짧아집니다. 빨라지고 거리가 짧아지죠. 그래서 와류를 많이 일으키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인젝터에서 연소리에다 연료를 바로 쏴주니까. 그러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와류를 많이 일으키는 게 좋은데, 그래서 와류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주고 흡기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점이 생기죠. 그다음에 연소실 자체 내 온도를 보유하고 있는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플러그에서 점화를 시키기 전에 연소실 내부의 온도라든가 또는 열점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버리면 정상적인 점화 타이밍이 아닐 경우에 노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린 것은 바로 냉각수 온도를 적당히 맞춰줘야 되고 흡기 온도도 적당히 맞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기관 윤활유의 구비 조건을 틀린 것은 기관엔 기름이 오일이 들어가죠. 윤활유가 들어가서 각 기계들이 막 움직일 때에 그때 원활하게 마모되지 말고 또 소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윤활유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윤활유도 뭐 합성 오일이니 뭐 일반 오일이니 광유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조금 차이가 좀 있죠. 거기에는 첨가물이 어떤 것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오일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모 방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접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찰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적당한 점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끈적거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한 점도가 변화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온도에 따라서 그런 점도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열과 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을 것. 높은 온도로 인해서 오일의 성질이 바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오일 자체의 그 성질은 늘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발화점 및 인화점이 낮을 것.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 자체에 불이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낮아야 될 것이 아니라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카본 생성이 적으면서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유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일의 간극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실린더와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는데 마모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모가 생기는데 이때 마모되지 말라고 여기다 유막을 형성합니다. 매끄럽게. 그래서 마모와 마면을 방지하는 기능이 주 역할인데, 이 오일도 여러분들이 오일의 그 성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요즘 뭐 거의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한 대씩 다 갖고 계시는데 웬만하시면 오일은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합성유로. 그래서 그런 그 기존에 합성유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오일의 성능에 따라서 엔진의 성능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도 적게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출력도 더 세져요. 왜? 누출되는 게 없으니까 매끄럽게. 그 다음에 관성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일정한 최적화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가솔린 기관의 사이클은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그래프가 어떨 때는 그림으로 나와요. 그림 나오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친 요 꼭대기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 우리가 사이클인데, 사이클에 PV 선 들어갑니다. PV. 압력과 행정의 차이에 따르는 그래프입니다. 그거 보면은, 자, 여기는 P고 압력이고 이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은 최적이에요. 여기다가 실린더를 옆으로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피스톤이 여기에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가 있고, 여기 큰 행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피스톤이 위치한 지점이 상사점이라고 하고, 완전히 내려갔을 때를 하사점, BDC라고 했을 때, 상사점에서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는, 자, 압력은 일정하죠. 대기압이니까 여기에요. 대기압 이렇게 돼서. 근데 흡기 밸브가 딱 열리니까 최적은 연소실 최적을 뺀 연소실 최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딱 맞겠죠. 압력도 대기압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0이에요. 0인데 0이 아니라 연소실 최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자고. 자, 쭉 와가지고 피스톤이
흡입할 때 흡입 공기를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압력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압력에 변화가 없고 그냥 대기압 압력 공기만 쭉 계속 들어와. 그때 최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피스톤이 내려가니까 이 최적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요만큼에서 점점 넓어지니까 쭉 왔다가 그 다음에 흡입 밸브가 딱 닫히고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올라가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쭉 올라가죠. 이때는 밸브가 다 닫혀 있기 때문에 흡입된 공기를 압축하다 보니까 압력은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고 최적은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딱 닫아놓으면 압력이 급격히 탁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폭발이 꽝 일어나면 그때 압력은 최적이 피스톤이 상사점 하사점 내려오니까 최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압력은 그만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쭉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 왔을 때 하사점이 딱 오면은 어떻게 돼요? 배기 밸브가 딱 열리죠. 그러니까 압력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배기가스를 내보낼 때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 올라가니까 다시 최적은 점점 작아지고 압력은 변함이 없죠. 쭉 밀어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PV 선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휘발유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 그 다음에 디젤에서도 고속 디젤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요 끝부분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압력만 쫙 올라갔다가 최적 변화 없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오토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토사이클.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디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그냥 최적만 변화되고 압력 변화가 없어요. 압력 변화가 없다가 꽝 하고 되다가 여기서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쭉 압력이 떨어져. 그래서 요 부분이 없을 때 요렇게 생긴 것 같다가 우리는 디젤 사이클 또는 정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합쳐져요. 합쳐져 가지고 고속 디젤, 요즘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젤 기관은 다 고속 디젤입니다. 따라서 정압과 정적과 정압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압력과 최적의 변화가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PV 선도에서. 따라서 이것은 복합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최적하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가솔린 기관은 무엇이냐?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게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렇게 PV 선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요 끝부분만 나와요. 이렇게만 나와. 다음은 무슨 사이클의 PV 선도인가? 뭐예요? 정압, 디젤 사이클이죠. 그죠?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고속 디젤, 사바테 사이클.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오토 사이클. 됐죠? 휘발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자,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장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요즘에는 다 전자제어죠. 그죠? 여러분들 참고 잘 알고 계시는데 흡입되는 흡입 행정에서 공기만 갖고 들어와서 흡입 밸브를 닫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공기가 압축되죠. 그때 인젝터에서 연료를 팍 쏴줍니다. 그죠? 그 회전 속도와 그 다음에 모든 외부적인 조건에 가장 알맞는 연료가 분사됩니다. 그 연료되는 분사의 양은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연료와 공기가 혼합돼서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는 그 비율은 얼마냐? 그걸 우리가 공연비라고 하는데 공기와 연료의 비율, 이 공기는 완전 연소의 이론적인 완전 연소 혼합비 14.7대 1입니다. 공기가 14.7이고 연료를 1로 봤을 때 이 끊임없이 ECU라고 하는 컴퓨터는 14.7대 1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료가 좀 많이 들어갔다든가 또는 너무 희박하다든가 이것을 누가 감지해? 배기 매니폴드에 박혀있는 배기가스를 다시 분석해요. O2 센서, 즉 산소 센서가 분석을 해서 전압으로 만들죠. 그래서 전압으로 만들어서 혼합비가 희박할 때와 농후할 때를 전압의 차이로 하는데 0.1V에서 0.9V까지 움직이면서 희박하면 0.1, 농후하면 0.9V. 그래서 산소 센서는 0.45V 정도가 가장 맞는 그건데 그 0.45V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죠?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보정을, 피드백을 시켜서. 그래서
이 정도의 전압을 갖다가 ECU에 보내죠. ECU에 보내서 지금 연료가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다시 보정하자. 그래서 ECU는 다시 인젝터에 연료를 쏴주는 인젝터의 연료량을 조절합니다. 연료량. 연료량을 조절해. 누구로부터 신호받아서? 산소 센서로부터 피드백 신호받아서 ECU가 계산을 해서 연료량을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흡입과 배기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로부터 입력 요소를 받아서 그 주변 기기의 엔진이죠. 그러니까 엔진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게끔 ECU가 계산해서 연료량을 쏴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다. 이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소 센서에서 신호받아서 인젝터의 연료량을 보존하는 거.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이 감소되죠. 이렇게 끊임없이 계산한다는 건 뭐야? 완전 연소를 이루려고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14.7대 1로 맞춰줘서 하려고 하는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바로 목적이 뭐냐? 유해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벤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벤츄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화기에서 이 벤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작아져요. 관이 여기가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는 연료를 이렇게 담아놔. 이것이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모기약 같은 거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빨대 꽂아서 입으로 불면은 액체가 무화돼서 나가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벤츄리 역할이죠.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공기 들어가는 이 체적이 점점 작아지면, 지름이 작아지면 유속은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집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액체가 어떻게 돼? 낮은 쪽으로 올라가요. 쭉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공기하고 합쳐져 갖고 여기서는 무화가 돼가지고 안개처럼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와 공기가 혼합돼서 실린더 내로 들어가게끔 만든 옛날 방식의 기화기. 말 그대로 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자제어 장치에서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벤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벤츄리. 벤츄리가 없기 때문에 공기 흐름 저항이 증가된다. 이건 틀리죠. 증가되는 게 아니라 흐름 저항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증가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흐름 저항이 같다 얘기야.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냉각수 온도를 감지해서 냉간 시 시동이 항상 된다. 자, 겨울철에 밤새도록 주차시켜놨어. 그리고 다시 시동 걸려고 그래.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는 공기도 차갑고 엔진도 차갑고, 그럼 아무래도 압축되는 공기의 온도도 낮아지고, 물론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이 잘 안 걸리겠죠. 그래서 냉각수 온도, 주변에 있는 온도도 차가우니까 이런 온도도 감지해가지고 지금 흡입되는 공기라든가 주변이 너무 차가우니까 조금 더 연료를 농후하게 집어넣어서 빨리 열을 올려야 되겠다. 얼마만큼? 정상 온도까지. 그래서 그럴 때 또 ECU가 계산해서 연료량을 분사시켜 주기 때문에 시동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엔진 응답성이 상당히 좋다. 전자제 엔진들은. 이 응답이 뭐냐? 조건의 부하에 따라서, 어떠한 부하에 따라서도 거기에 적응하게끔 연료량을 가지고 ECU가 계속 조절을 해서 완전 연소를 이루면서도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 장치의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 같은 게 틀린 것이니까 2번입니다. 공기 흐름 저항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